2025년 초 삼성 SDI 본사에서 아주 조용한 결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13년입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비밀 금고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 시장이 매기는 가치만 최대 11조 원입니다, 여러분. 불과 2022년만 해도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전기차 붐이 터지고 전 세계가 한국 배터리 달라고 줄을 서던 그 시절 주가는 치솟았고, 언론은 배터리 강국 대한민국을 연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기록한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전기차 안 팔린다는 소식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주들 눈총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유상증자로 1조 6천억 원을 따로 긁어 모았고, 거기에 13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11조 원짜리 지분 매각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적자인 회사가 두 군데서 동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11조 원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빚 갚으려는 발버둥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2025년 초 증권가에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루머 취급이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이 지분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팔리지 않은 자산이었으니까요.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스마트폰 혁명이 터지고 디스플레이 시장이 난리가 났을 때 두 거대 사업부가 합쳐지면서 세계 최강의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삼성 SDI가 확보한 지분이 15%였고 시장은 이 가치를 1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3년입니다. 그 사이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배터리 초호황기도 있었지만 그 어떤 위기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이 지분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영업 손실 1조 7천억 원이라는 혹독한 겨울에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버티다 못해 알짜 자산까지 파는 거 아니냐, 돈이 궁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망하려는 회사가 같은 시기에 유상증자로 1조 6천억 원을 따로 끌어모을까요? 합치면 무려 12조 6천억 원, 이 묵직한 실탄을 한 방에 장전한 겁니다. 이게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배터리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였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늘어난 겁니다. 유럽은 보조금을 줄였고 미국 소비자들은 인프라 부족에 손을 떼면서 당장 팔릴 줄 알았던 전기차가 주차장에 쌓이기 시작했고, 삼성 SDI도 피해갈 수 없어 수년간은 호황을 누리던 기업이 단 한 해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공장 가동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멈추고 인력을 줄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죠. 많은 기업이 위기 때 이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는 오히려 더 크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주춤할 때 치고 나가 격차를 벌려버리는 역발상이죠. 삼성 SDI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올해 이 회사에 필요한 투자금은 최소 3조 원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건식 공정 같은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잡으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전쟁은 2초만 멈춰도 영원히 뒤처지는 잔혹한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망하려는 회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배터리 시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가가 직접 돈을 퍼부으면서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 세계의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싼 인건비, 막대한 보조금 꽉 잡힌 공급망을 무기로 저가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죠. 언론과 전문가들도 걱정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중국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이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름하여 리튬 메탈 배터리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 안에는 에너지를 담아두는 공간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 흑연을 넣습니다. 그런데 리튬 메탈 배터리는 흑연을 완전히 빼버리고 리튬 금속 자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밀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무려 1.6배나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달았을 때 남들 전기차가 1000km를 가고 뻗을 때 우리 배터리를 단 차는 600km를 달린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 다시 대전까지 가도 남는 성능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덴드라이트 문제, 즉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때 배터리 안에 뾰족한 결정체가 자라나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는 그 저주를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이 결과가 실렸습니다. 중국이 싼 맛으로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술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 원의 재무적 의미를 정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의 문제는 자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산 규모는 충분히 큽니다. 문제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 아닌 핵심 이유였습니다.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삼성 SDI 주가가 낮게 평가받아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유동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50%를 훌쩍 넘던 부채 비율이 5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유동 비율은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단기 채무를 갚을 능력에 대한 우려가 한 방에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매년 700억 원 안팎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던 지분법 이익이 사라집니다. 7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권가는 이 손실보다 재무 안정성 확보에 훨씬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46만 9천 원으로 올리며 강력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단순히 적자를 메우려는 땜질이었다면 증권가가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장면이 한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할 때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불황의 공장문을 닫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오히려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그 역발상이 훗날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같은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조 원, 이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미 시장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는 관세 폭탄을 때려서 얼씬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기술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장이 있습니다.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만든 전기를 담아둘 초대형 배터리 수요가 미국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만 88기가와트 규모의 시장이 열렸고 2025년엔 150기가와트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에 중국산을 쓸 수 없습니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 SDI는 북미 현지 기업과 2조 원짜리 단위 계약을 따냈습니다. 2조 원입니다, 여러분. 단위 계약으로요? 11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북미 ESS 라인에 쏟아집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채우면서 북미 점유율 60% 이상을 독식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어떤 위기에도 팔지 않았던 지분을 하필 지금 꺼낸 이유 눈치채셨습니까? 이 베팅의 규모를 보십시오. 생존을 위한 기업이 이런 규모로 북미 시장을 정조준하지 않습니다. 이건 압도적인 1위로 굳히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1조 원의 목적지가 북미 ESS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전 세계 도로 위입니다. 지금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트렌드가 하나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로 쓰던 각형 배터리 자리를 원통형 배터리가 빠르게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출력의 안전성까지 잡은 원통형 배터리에 글로벌 명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벤츠, BMW, 아우디 이 브랜드들이 앞다퉈 원통형 배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하이엔드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 압도적인 상위를 찍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명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 먼저 받으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조 원의 상당 부분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장 확대에 투입됩니다. 헝가리를 비롯한 전 세계 핵심 생산 기지에서 우리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답입니다. 11조 원 베팅은 적자를 메우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앞서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 생산력을 지금 이 시점에 구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세계 최고 명차들도 이제 한국 배터리 없이는 이름값을 증명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들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할 때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팔리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미국에서만 4년 만에 3배가 폭등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급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 도요타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전기차 골든타임을 벌이면서까지 도요타가 사활을 건 시장입니다. 이 철옹성을 허물기 위해 삼성 SDI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삼성 SDI가 도요타의 철옹성 하이브리드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전고체 기술이 이식된 차세대 초격차 하이브리드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출력은 2배로 끌어올렸는데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차들이 구형 배터리를 달고 무겁게 기어갈 때 초경량, 초고출력 배터리를 단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올해부터 쏟아질 럭셔리 SUV부터 유럽 판도를 바꿀 소형 전기차, 차세대 하이브리드까지 이 모든 차의 심장에 한국산 배터리가 이식됩니다. 일본 자동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하이브리드마저 역전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결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저가 늪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싸게 만드는 방식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기차 골든타임을 하이브리드 우물에서 허망하게 날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하이브리드 시장, 북미 ESS 시장, 삼성 SDI는 지금 세계의 전장에서 동시에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 실탄이 바로 11조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조 원의 목적지가 자동차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회사의 시선은 이미 도로를 훨씬 넘어선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원의 마지막 목적지, 바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 시장입니다. 사람 대신 집안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정밀한 수술까지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봇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면서도 사람 옆에서 절대 불지 않는 궁극의 안전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가정집 로봇 배터리가 터지는 순간 그 산업은 그날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찾아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유일한 열쇠를 쥔 게 바로 삼성 SDI의 전고체 리튬 메탈 기술입니다. 이제 답이 완전히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로 로봇의 뇌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눈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차세대 배터리로 심장을 뛰게 하는 융합제국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조 원은 적자를 메우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의 판을 통째로 짜는 돈입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13년 동안 지분을 팔지 않은 이유와 지금 파는 이유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공포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겁에 질려 판 사람과 공포 속에서 묵묵히 들고 있던 사람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 SDI와 관련하여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분 매각 성사 시점과 자금 집행 계획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매각이 확정되면 부채 비율이 50%대로 내려가고 유동 비율이 2배 가까이 오릅니다. 그 시점부터 시장은 이 회사를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양산 타임라인을 체크하십시오. 2027년 파일럿 생산, 2030년 본격 양산. 이것이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기준선입니다. 이 타임라인대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지, 중간 발표 때마다 일정이 앞당겨지는지, 뒤로 밀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기주가 출렁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13년 동안 어떤 위기에도 이 지분을 팔지 않았던 회사가 지금 파는 이유, 그리고 적자 상황에서도 3조 원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단기주가 출렁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반도체 신화는 위기 속의 역발상 투자에서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중국은 저가 늪에, 일본은 하이브리드 우물에서 각자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메우는 나라가 어디인지 지금 이 11조 원짜리 베팅이 그 답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대서사시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사과, 2번 포도, 3번 삼성전자,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11조 원의 흐름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의 주가를 끌어올릴지 궁금하실 겁니다. 잡주는 다 걷어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확실한 대장주 3곳과 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번 11조 원 베팅의 직접적인 수혜주 삼성 SDI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회사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 SDI가 경쟁사보다 저평가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유동성 디스카운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조 원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뚝 떨어지고 북미와 유럽에 공장을 짓고도 남을 돈이 생겼습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라 현금 부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주가는 과거의 잣대가 아닌 미래의 성장성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융합제국의 완성을 이끌 사령탑 삼성전자입니다. 앞서 제가 로봇 시대를 말씀드렸죠. 로봇의 심장이 배터리라면 그 로봇의 뇌와 눈을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이번 삼성 SDI의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시나리오에서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순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로 이어지는 완벽한 로봇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하게 됩니다.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시대의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는 삼성전자를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철옹성을 무너뜨릴 파트너 현대차입니다. 삼성 SDI가 만든 초격차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가장 먼저 장착하고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할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현대차입니다.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둔화 시기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전고체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일본 차를 완전히 따돌리고 글로벌 1위를 굳힐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삼성과 자동차의 현대가 손을 잡고 만드는 시너지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대한민국 제조업의 승리입니다. 이 세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조 원이 투입되어 산업의 판이 바뀌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은 결국 실체가 있는 이 1등 기업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이끌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